합격을 한 학생들 밥을 사주거든요. 한 번씩 제가 그래도 고기를 사줬던. 풀어주시는 썰 같은 것도 저한테는 되게 가뭄의 단비였거든요. 하지만 가끔 너무 무서운 샤우팅을 이제 팍 하시면 엄청 놀라서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순간 몸이 뜨고 그런 경험이 좀 많습니다. 생각하는 소리가 들려요. 공부하는 친구한테 누가 그러면 알잖아 누군지 이런 식으로. 네, 안녕하세요. 에듀윌 편입에서 문법과 구문 수업을 하고 있는 저스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에듀윌 강남에서 저스틴 선생님 문법 밑에서 1년 동안 공부한 권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에듀윌 편입 강남에서 저스틴 교수님께 문법 수강하고 현재 강남 학원에서 조교를 담당하고 있는 윤태웅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카톡을 가장 최근에 언제 하셨나요? 저스틴 교수님께 사적인 거를 좀 보내긴 그래서 가끔 교수님이 이제 학원에서 마주치면은 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 뭔가 넘을 수 없는 벽이 뭔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 참나. 교수님 첫인상 한번 얘기해볼까요? 일단 도준이는 처음에 봤을 때 생긴 거로 봤을 때는 솔직히 공부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현강 기준으로 항상 앞에 앉았었고 항상 아침에 일찍 왔었고 또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해서 노력으로 승부를 봤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딱 봤을 때는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의심이 불과 며칠 만에 바뀌었죠. 아,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또 운동도 했던 친구예요. 진짜 바닥부터 노력해서 이걸 결과까지 나온 학생이다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진짜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고 태영이도 마찬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자연계로서 최고의 학교인 또 한양대도 합격을 하고 특히 이제 문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비중 자체가 되게 작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데 진짜 어찌 보면 수업을 혹시라도 빠져도 또 복수대 영상으로 또 학습을 하고 제 제자들 중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던 인문계와 자연계 합격을 한 학생들 밥을 사주거든요. 한 번씩 제가 그래도 고기를 사줬던 저랑 삼겹살을 같이 먹었던 학생들입니다. 삼겹살 소안 삼겹살. 그게 바로 일타 강사. 좌석 예약까지 이제 밴드로 했어야 됐어요. 들으려면은 시간이 열리면은 무섭게 이제 다들 예약이 차는 오 하면서 이제 6월 들어가서 이제 여름 방학 때 듣기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연계 편입에 특화된 문법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자연계한테 필요한 양만 해주시고 효율적인 이제 문풀을 해주신 다음에 복습을 어떻게 그냥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딱 알려주시고 정해진 시간만 효율적으로 투자하면 되도록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풀어주시는 썰 같은 것도 저한테는 되게 가뭄의 단비였거든요. 친구도 없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토킹 자체가 힐링이었고 하지만 가끔 너무 무서운 어떤 부분이 무서워요? 샤우팅을 이제 팍 하시면 엄청 놀라서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순간 몸이 뜨고 그런 경험이 좀 많습니다. 가끔씩 빈 강의실에서 생각하는 소리가 들려요. 공부하는 친구한테 누가 그러면 알잖아 누군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처음 보다가 이제 현강으로 처음 보게 됐는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샤우팅하는 영상도 되게 많고 다그치는 영상이 되게 많았는데 현강에 딱 들어보니까 오히려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고 화낼 때는 화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거칠기보다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개구쟁이인 모습이 장난도 많으시고 이런 모습이 많았다는 게 첫인상이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사전에 교육을 따로 아,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소고기를 사줘야 될 것 같아요. 편입을 하게 된 계기를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저는 검정고시생입니다. 자퇴를 하고 공부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에 한양대나 이제 연세대 공대를 가고 싶다는 목표를 제가 세웠었는데 수능이 잘 안 나와가지고 더 이상 수능을 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묵묵하게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가진 학벌 컴플렉스 같은 거를 내 능력으로 극복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열심히 2학년까지 마치고 3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배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볼 때나 이런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주변에 편입을 하는 형이 있었는데 편입이라는 게 뭘까 하면서 이제 정보를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에듀윌 편입에 등록을 하게 됐죠. 축구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하고 좀 현실적인 이유를 그만두고 고3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결국 전문대를 가게 됐어요. 아 지금 내 상황에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걸 찾는 게 그 상황보다는 편입해서 했을 때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그때 편입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운동을 접고 편입학원에 이제 오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운동선수 출신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또 하면 진짜 열심히 해요. 그 또 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깡이라는 게 있고 공부를 그냥 안 해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상위권학교 도준처럼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고 좀 안타깝지만 공부를 정말 안 해봤기 때문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처음에 의욕적으로 덤비나
이렇게 또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편입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죠. 저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집이 좀 부유하게 좀 자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편입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서 내가 이제 오너가 되면 된다.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 군대에서 느꼈던 그 학벌, 그래서 이제 편입을 이제 우연하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군대에서 학벌이 좋으면은 좋은 보직으로 빠지고 또 그거에 대한 합당한 뭐 휴가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역대급이었지. 제일 힘들 때니까. 학교마다 좀 다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40대 1에서 60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경쟁률보다는 그냥 본인이 얼마나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허수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절하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했던 한양대 건축공학부는 한 명 뽑는데 22명을 지원했었고요. 보통 이제 자연계 편입이 문과 편입에 비해서는 좀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아마 20대 1, 30대 1이었던 것 같고 제일 높은 과가 한 60대 1, 70대 1. 공부의 마지노선은 몇 시간입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안 해봤던 학생들이 가장 의미 부여하는 게 뭐냐면 휴식 시간이에요. 휴식 시간을 의미 부여하기 앞서 일단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성적이 위쪽에 있는 학생들이면 하루 정도 쉬어도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 그런 얘기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바닥 쪽이에요. 본인이 공부를 안 해봤고 그리고 여기서 시작 자체가 남들에 비해서도 바닥 쪽에 깔려 있어. 그러면 일단은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 노력을 더해서 점수를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잠자는 시간은 그래도 최소 6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일단 다 공부를 해보고 어제 좀 지치네? 그러면 그때 이제 휴식 시간을 조금 의미 부여해서 좀 집어넣는 식으로. 그래서 일요일 같은 때는 상반기 때는 그래도 평일보다는 한두 시간 더 자는 거에다가 좀 의미 부여를 좀 더 하고 그게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부를 해서 단기간에 노력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남들보다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결과를 뭔가 뒤진다 이런 게 절대 없었거든요. 그냥 12시간, 13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자는 시간 빼고 꾸준히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게 축적되었을 때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아예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앉아있는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10시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난 오늘 10시간을 공부를 했네? 하고 이제 10시간 공부라고 이제 플래너에 적어놓고 이랬는데 이게 한계를 경험하고 그 한계가 또 남들이 말하길 이 한계가 아니다.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하고 제 한계가 또 깨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이제 수반되면서 반복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느는 것 같아요, 사실. 인강으로 편입을 준비할 거와 한강으로 편입을 준비할 때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자기가 의지가 있고 뭔가 꾸준히 본인의 의지로 밀고 나갈 수 있으면 인강을 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루틴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현강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정말 강하다면 인강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비용도 저렴하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1년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본인의 의지만으로 꾸준히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그게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현강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옆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훨씬 잘 되고 인강으로 했을 때와 현강으로 했을 때 솔직히 정보력에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혼자 인강으로 공부하면서 그런 걸 느껴가지고 이제 현강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게 좀 많고 궁금한 게 많은데 그걸 이제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마련돼 있고 누군가가 나를 이제 통제를 해주고 제가 또 이제 어떻게 더 하면은 효율적으로 이걸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체득이 되고 그거를 고민할 시간을 줄여주는 게 현강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관리를 못 받았다면 이제 자연계니까 수학을 많이 중요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 수업을 안 들었으면은 문법에 쓸데없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법을 중요시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독해 논리에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 딱딱딱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 시간에 녹여서 항상 얘기해 주시거든요. 공부를 불필요한 공부를 하지 않고 필요한 공부만 딱딱딱 시기마다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원에 가면 교수님과 학생에게 존재하는 벽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저스틴 교수님은 그 벽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강으로 넘어오기 전에 아버지 사업이 살짝 안 좋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먼저 제가 이제 남한테 얘기했던 게 저스틴 교수님이거든요. 어떻게 해라 답변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한 거여서 그 벽이 존재하지 않고 되게 디테일을 많이 알려주신다. 첫 학기는 힘들지 않나? 아,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을 아예 사칙영상을 할 줄을 모르는데 사실 자연계잖아요. 안 빡세요. 저는 지옥 같았습니다. 신입생들은 3학년에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해지는데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에요. 외딴 섬에 혼자 버려진 느낌이 막막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